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차도로 채널에서 함께 일할 동영상 편집자를 찾습니다. 동영상 편집 재능이 있는 격투기 팬이면 좋겠고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함께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심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UFC 여성 플라이급에서 랭킹 넘버 3로 뛰고 있는 미국 해병대 출신 파이터, UFC 최초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여성 격투기 선수 1984년생 리즈 카무시 선수가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샌디에고 시티 컬리지에서 신체 운동화 공부도 하고 있는 그녀.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카무시 선수는 본래 5년 동안 미국 해병대에서 몸을 담고 있었으며 중동에 3번이나 하병을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역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갖고 2010년에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합니다. 프로 데뷔하고 첫 3경기를 KO나 서브미션으로 이긴 카무시 선수는 역시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스트라이크 포스 입성 후 3연승을 한 카무시 선수는 6승 0패라는 멋진 전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6승 중에서 판정승은 단 하나밖에 없었죠. 실로 화끈한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합격투기 프로로 데뷔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당시 UFC 다음으로 가장 큰 격투기 단체라고 평가받던 스트라이크 포스 여성 벤텀급 챔피언십 도전권을 따내게 됩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상대는 18승 4패의 챔피언 마를로스 코넨. 리즈 카무시는 특유의 저돌적인 스타일을 살리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는 누가 봐도 카무시 선수가 압도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우세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 마를로스는 네 번째 라운드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를 성공적으로 걸어놓으며 벨트를 방어합니다. 너무나도 잘 싸워주었지만 아쉽게도 벨트 앞에서 좌절한 카무시 선수는 이렇게 첫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스트라이크 포스와 인빅타에서 활동한 그녀는 8승 2패라는 아름다운 전적을 기록하여 세계 정상급 여성 파이터 중 하나로 자리를 지킵니다. UFC 역사상 최초로 여성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처음으로 탄생한 체급인 여성 벤텀급의 챔피언십 경기가 2013년 2월 UFC 157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 경기가 첫 여성 경기였지만 론다 로우지 선수는 이미 챔피언 벨트를 받았습니다. 초대 챔피언인 론다 로우지는 경기를 통해서 벨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포스가 망할 때까지 챔피언이었던 론다 로우지였던 만큼 스트라이크 포스를 인수한 UFC의 여성 챔피언으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마케팅적으로도 좋은 전략이었지만 UFC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카무시 선수는 UFC 챔피언 자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카무시 선수는 론다 로우지 선수에게 스탠딩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겁니다. 거머리처럼 제대로 달라붙은 카무시 선수. 첫 경기부터 어마어마한 위기이고 무패 행진을 하고 있던 UFC에 떠오르는 스타 론다 로우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초크 자세는 완벽하지 않았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크는 론다의 목이 아니라 얼굴 위로 걸립니다. 해설할 때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기술입니다만 상대방의 득을 잡고 목을 조르는 기술인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는 기술은 나의 팔을 이용해 상대방의 경동맥을 졸라 뇌의 혈액 공급을 막아 기절시키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면 목이 노출되지 않죠. 여기서 팔을 목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다 갖다 대고 초크를 하듯 졸라버린다면 턱이 으깨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넥크랭크라는 기술에 걸리게 됩니다. 전 입에 한번 제대로 걸린 적이 있는데요. 이빨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기술이죠. 아무튼 리어 네이키드 초크와 넥크랭크에 걸린 론다 로우지는 순간 질 뻔합니다. 겨우 등을 잡고 있는 카무시 선수를 털어내고 자세를 복귀한 론다 로우지는 1라운드가 끝나기 11초를 남겨놓고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암바를 걸어놓고 승리를 따냅니다. 이 경기로 론다 로우지는 7연승을 합니다. 7승 0패 그리고 그 7승은 모두 1라운드 암바. 예, 론다의 전성기였죠. 같은 해 7월 카무시 선수는 제시카 안드라데 선수를 2라운드 3분 57초 만에 TKO 시키고 자신의 라이벌을 만납니다. 말씀대로 군인 출신인 리즈 카무시 선수는 UFC의 위문 행사인 UFC Fight for Troops 3에 출전하여 알렉시스 데이비스 선수와 붙습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브라질리언 주짓수와 일본 유수를 공부한 그래플러인 만큼 많은 이들은 데이비스 선수의 서브미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두 선수는 서로의 거리와 타이밍을 재는 듯 했습니다. 데이비스 선수가 오히려 더 저돌적인 모습을 보였죠. 카무시는 데이비스의 무에타이에 압도당하고 로우킥 데미지가 누적되어 다리가 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카무시는 자신의 유효타를 맞추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은 유효타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말아 경기는 첫 번째 라운드부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두 번째 라운드 카무시는 포기하지 않고 오른손을 제대로 맞추어 데이비스는 눈이 제대로 찢어집니다. 별 타격 없다는 듯 데이비스 선수는 계속해서 레그킥 공격을 퍼부었고 카무시 선수의 오른다리는 눈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아파 보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느려지기 시작했죠. 다리 기능을 상당히 많이 잃은 카무시는 그라운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경기 내내 카무시는 레그킥으로 고생하고 아쉽게도 판정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칼을 박박 갈고 나온 카무시 선수는 또 다른 세계 정상급 여성 파이터이자 전직 스트라이크 포스 챔피언인 미샤 테이트 선수와 붙게 됩니다. 두 선수 모두 과거가 화려한 정상급 파이터이지만 최근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모두 챔피언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론다 로우즈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승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는 두 선수 중 누가 진짜 론다 로우즈의 라이벌인지 결정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2014년 4월 테이트와 카무시가 싸웁니다. 경기 초반 테이트는 킥과 슈퍼맨 펀치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훅도 섞어주며 압박을 가하는 테이트 선수. 카무시는 케이지 쪽에서 클린치 싸움을 걸었고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카무시는 상위 포지션에서 큰 데미지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에 깔려있는 테이트의 엘보를 맞죠. 경기는 스탠딩으로 복귀했지만 카무시는 바로 테이트의 등을 잡고 더블레그 테이크다운을 노리죠. 테이트는 기무라락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카무시는 유도식 매치기를 보여주고 1라운드가 끝나고 맙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테이트 선수는 콤비네이션을 던지고 카무시는 테이크다운을 노리지만 실패합니다. 두 선수는 펀치와 킥을 주고받고 클린치 싸움도 갔죠. 액션이 넘치는 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테이트 선수는 케이지를 밟고 올라가 기요틴 초크를 노리지만 벨이 울릴 때쯤 카무시 선수는 빠져나오고 오히려 테이트 선수의 등을 잡죠.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암 트라이앵글 초크를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테이트는 곧 카무시의 등을 잡고 마지막 라운드 1분을 남겨놓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노립니다. 과연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카무시 선수는 초크를 방어해주고 테이트 선수는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을 내리꽂다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첫 두 라운드는 꽤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세 번째 라운드는 테이트 선수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죠. 아쉽게도 카무시는 이 경기에서 판정패를 당하여 9승 5패의 전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무시 선수는 여기서 각성했는지 이후 2연승을 따내고 11승 5패라는 전적인 상태에서 플라이급으로 한 체급 아래로 내려갑니다. 2017년 12월 카무시 선수는 플라이급 데뷔전으로 미군 위문 대회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알렉시스 데이비스 선수와 다시 한번 붙습니다. 알렉시스 데이비스 선수도 이때 처음으로 한 체급 아래인 플라이급으로 내린 것으로 두 선수 모두 평소보다 한 체급 아래인 플라이급 데뷔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엔 카무시 선수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기 초반부터 데이비스 선수는 클린치 싸움을 걸면서 압도적인 힘을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주심이 경기 포지션을 리셋하고 경기는 중앙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엔 카무시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카무시 선수의 테이크다운은 너무 멋있었고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으로 재미를 보는 듯 했으나 데이비스 선수는 주짓수 블랙벨트이죠.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데이비스는 안발을 걸어놓고 카무시의 팔이 펴져 경기가 끝나버릴 것 같았으나 아슬아슬하게 거기서 1라운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선 반대로 데이비스가 경기를 그라운드로 이끌고 갑니다. 2라운드 내내 상위 포지션을 놓치지 않긴 했지만 데이비스는 큰 데미지를 가하지는 못했죠. 2라운드 1분 남긴 상태에서 스탠딩 선언이 되었고 2라운드가 끝나기 바로 전 카무시 선수가 자신의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그렇게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점수로 자신이 뒤지고 있음을 안 카무시 선수는 세 번째 라운드 시작부터 꽤 저돌적으로 나왔습니다. 정타도 꽤 많이 명중시키고 데이비스 선수의 다리가 풀리는 모습도 보일 만큼 데미지도 제대로 들어갔죠. 돌이켜보면 이때 카무시가 타격으로 계속 압박했으면 어떨까 하네요. 하지만 카무시는 테이크다운을 또 한 번 노렸고 주짓수 블랙벨트인 데이비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안바에 성공할 뻔하지만 카무시 선수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고 상위 포지션을 점유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끝나고 데이비스 선수는 스플릿 판정승으로 이 둘의 라이벌 관계는 2대 0으로 끝납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다시 2연승을 기록하고 상승세를 탄 카무시 선수는 아주 최근이죠. 2019년 8월 10일 UFC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두고 챔피언인 발렌티나 쉐브첸코 선수와 붙습니다. 이 두 선수는 사실 지난 2010년 신인이었을 당시 붙은 경험이 있으며 그때는 카무시 선수가 닥터 스탑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죠. 쉐브첸코 선수가 챔피언이고 카무시 선수가 도전자입니다. 두 선수는 서로의 실력을 이미 아는 만큼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신중했던 것이었을까요? 팬들은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액션이 없자 야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선 쉐브첸코 선수가 더 저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큰 정타는 없는 상당히 조용한 경기였습니다. 후반 라운드에서 쉐브첸코 선수는 경기를 그라운드로 이끌고 간 뒤 파운딩으로 점수를 따고 판정으로 이겼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이 두 선수의 2차전 경기는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로 1승 1패를 안겨주었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견제한 사이인 만큼 스토리도 너무 좋았지만 경기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 팬들은 3차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아쉽게도 카무시 선수는 이렇게 챔피언 벨트에 도전만 했다 하면 좌절을 하고 마네요. 세계 여성 격투계에 큰 기여를 한 정상급 파이터인 리즈 카무시는 UFC 역사상 첫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 파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해병대 시절에도 레즈비언인 사실을 숨겼으며 대형 스포츠에서 활약하는 와중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는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며 소수 성의자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은 UFC 역사상 첫 여성 종합격투기 경기를 치른 두 선수 중 한 명인 리즈 카무시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짓수, 복싱, 캠포 등을 연마한 이 선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요? 만 35이 절대로 격투기에서 어린 나이가 아닌데 과연 은퇴 전에 챔피언 벨트를 딸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